일부만 주고 나중에 좀 드리겠다, 며칠까지 드리겠다, 약간 이런. 이때 뭐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아니면 전집에서 보증금을 일부밖에 못 받았다, 그래서 이때 되면 내가 보증금을 받으니까 아니면 돈이 들어올 구석이 있으니까 그때 내가 못 드린 보증금을 그때 드리겠다. 대신 그 기간 동안 월세를 내가 조금 더 드리겠다. 그런 패턴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렇죠. 절대 경매는 항상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보처럼 해야 돼. 맞아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네. 이게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이제 항상 강조하셨잖아요. 발로 하는 거다. 아, 그렇죠. 그리고 뭐 책에도 항상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발로 하는 거다.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매장을 가보면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보통 맨날 많잖아요. 그 매번 오는 사람은, 저는 이제 자주 가는 편이니까 어떤 사람들이 왔나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경매장에서 바뀌지 않는 사람은 그 대출 상담사 아줌마들이랑 아, 맞네. 판사랑 거기에 있는 그 직원들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처음 보는 사람들밖에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자주 가는 편인데도 뭐 거의 인천을 많이 갔으니까 거의 똑같은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고, 대출 상담사분들은 진짜 열심히 나오셔. 네. 자기 일이니까. 경매를 되게 발로 하는 사람은 좀 소수구나, 그런 걸 좀 많이 좀 느끼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선생님이 아까 운동이랑 좀 공통점이라고 생각되는 게, 운동도 한두 달 열심히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아, 많죠. 근데 이거를 1년이고 5년이고 10년 동안 꾸준히 하는 사람은, 계단 오르기를 1년이고 5년이고 10년 동안 꾸준히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선생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그쵸. 거의 없잖아요. 많이 없죠. 근데 경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같이 뭐 물건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운 물건이 사실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근데 저도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 이거 꾸준히 오래 하는 걸 정말 어려워하는구나, 이걸 잘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저도 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운동도 비슷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지금 육체적으로 되게 건강할 수 있는 그거는 내가 한두 달 빡세게 바짝 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꾸준히 지금 16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건 맞습니다. 저도 한 채 한 채는 사실 남들이 볼 땐 보잘것없이 보여도 그게 꾸준히 해서 누적이 되니까, 이게 8년 9년이라는 힘이 생기니까 여기서 큰 위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하시는 운동이랑 경매랑 또 공통점이 있다고 또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집이 5개가 늘어난 거는 뭐 월세가 늘어났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불편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렇죠. 다른 물건은 다 괜찮은데 한 물건 자체가 조금 이제 속을 썩이는 물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골치 아픈 세입자가 한 명 있다고? 네, 그런 부분도 많이 공유를 좀 해서 이게 임대업 자체가 쉬운 것만은 아니다. 아, 그럼요. 네, 이런 것도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저희가 이 경매를 하는 과정 자체가 일반 매매와 다르게 되게 수고스럽잖아요. 이 과정 자체가. 그렇죠. 뿌듯한 게 좀 크잖아요. 뭐 낙찰 받았을 때. 내 손으로 만들어, 한 땀 한 땀 좀 진행시키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최종으로 이제 뭐 수리까지 다 하고 나서 이제 뭐 임차인을 받고 이제 월세까지 들어와서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면 그게 사실 이렇게 어떤 베스트인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이 물건이 좀 그런 케이스여가지고, 세입자가 추석 전날에 갑자기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이제 당장 내일. 네. 그렇게 당장 내일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일단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네, 맞습니다. 보증금을 낮게 했을 때 또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좀 많이 좀 느끼게 됐고, 뭐 그렇죠. 보증금이 일부만 주고 나중에 좀 드리겠다, 며칠까지 드리겠다, 약간 이런. 이때 뭐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아니면 전집에서 보증금을 일부밖에 못 받았다, 그래서 이때 되면 내가 보증금을 받으니까 아니면 돈이 들어올 구석이 있으니까 그때 내가 못 드린 보증금을 그때 드리겠다. 대신 그 기간 동안 월세를 내가 조금 더 드리겠다. 그런 패턴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렇죠.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꼭 절대라기보다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저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임대를 주는 거긴 한데, 돈이 없는 사람은 뭐 냉정하게 말해서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내놓는 집들이 그 동네에서 제일 싼 집은 맞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뭐 더 못하게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는 사는 거는 뭐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이 사실 들어서. 조심하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잖아요, 작가님이. 근데 심리가 되게
되게 일단은 공실이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사실은. 아, 그렇죠, 임대인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때 또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사실. 그런 유혹에서 자유롭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그럼요. 저도 그 작가님이 그 영상 중에 보증금 100만 원 절대 뭐 받지 말아야 할 이유 약간 그거 보고 잘 몰랐어요. 그게 문제가 될까 저런 게 했었는데 저도 이 물건은 뭐 보증금이 막 높은 게 아니었어가지고 일단은 공실이 좀 꽤 됐으니까 일단은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좀 컸거든요. 공실이 얼마나 됐는데요? 수리하는데 좀 오래 걸리긴 했잖아요, 그 집이. 근데 예. 내 생각에 수리 다 맞춰놓고 실제로 내놓은 거는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 한 3달 정도? 3달 정도 됐는데 그게 막 수리하고 나서? 수리하고 나서는 얼마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게 진짜지. 네. 그 전에는 그때-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내놓지를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물건 자체가 낙찰을 받고 하자도 있고 막 시행착오가 그렇죠,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누수 관련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 세대랑 네. 다 합쳐서 해야 되니까 그 네네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랬던 거죠. 뭐. 네, 그런 근데 기간 결국에 다 수리했잖아요. 네, 수리했고 해서 근데 그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되게 좀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 생각이 근데 내 심리가 초조해한 거는 저도 잘 알겠는데 냉정하게 따졌을 때 제 생각에 그거 한 달도 공실이 아니었어요. 다 수리하고 네. 내놓은 거에서는 네. 그때 여름에 수리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때 비 많이 올 때는 아마 수리 계속 못 했잖아요. 그 못했죠 그때는. 9월이나 그때쯤 했을 거로 나는 생각이 네, 들거든. 9월에 근데 했어요. 추석이라고 하니까 네네네. 그럼 내 생각에 한 달이 아닐 그쵸,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약간 섣불렀다라는 생각도 네. 조금 들어요. 그때 조금 더 좀 신중했었어야 됐는데 그때 제가 좀 마음이 좀 급해서 그런 거를 일단은 생각하지 않고 근데 그 마음도 저도 잘 알아요. 좋은 경험이 됐어요 사실은. 뭐 음. 지금도 뭐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처리를 하는 과정이긴 한데 이런 걸 또 경험을 해봐야 그 다음번에 또 그 교훈을 그렇죠. 삼아서 또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럼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게 뭐 구체적으로 좀 여쭤봐도 돼요? 가장 좀 흔하게 했던 말은 받아야 할 날짜가 되면 연락이 옵니다. 사장님. 미리. 네. 무슨 이제 그 사유가 생겨요. 무슨 사유가. 어. 자기가 이제 뭐 가게가 지금 갑자기 뭐 어려워져가지고 어. 매각을 하게 됐다. 음. 2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매각 대금이 나오면 제가 꼭 드릴 수 있다. 그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유예를 좀 시켜서 다음이 되면 갑자기 또 다른 사유가 또 생깁니다. 갑자기 그 전에 또 연락이 또 옵니다. 비슷한 패턴으로 또 옵니다. 이제 사장님 이 돈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지금 며칠 좀 더 늦춰졌다. 한 3일만 시간을 더 주면 안 되겠냐. 또 3일 지나면 사장님. 근데 연락이 또 어떨 땐 안 돼요. 또 갑자기 또 뭐 무슨 또 생겼다가 이런 게 막 4-5번 막 계속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오래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초조하고 막 불안하고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렇죠. 그렇게 미루고 갑자기 막 연락이 됐다가 갑자기 또 어떨 때는 잘 안 되고 뭐 이런저런 막 핑계를 많이 대면서 계속 이제 미루면서 그러니까 거짓말도 좀 하고 어떨 때는 자기가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게 됐다 했는데 뭐 가족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같이 있다 집에 약간 이러기도 하고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분이네. 네네. 그리고 월세를 뭐 주려고 하면 갑자기 이게 뭐 고장이 갑자기 났다. 그것도 되게 패턴이 있어요. 네. 돈 뭐 주는 거 동시에 막 갑자기 뭐 무슨 보일러 갑자기 뭐 고장이 났고 뭐 전기가 뭐 갑자기 뭐 안 돼서 집 탓을 막 하고 막 이런 거를 같이 말하니까 거기서도 조금 같이 막 감정이 막 상하게 막 시작을 하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좀 같이 오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하기가 또 쉽지가 또 않더라고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대응하게끔 되는 것 같은데 네네네. 사실 내가